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기분 좋은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요즘 청와대의 일상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랑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일주일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취임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해서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인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혼란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차분하게 매일매일 이제 일종의 업무 지시 이렇게 내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기간 동안 약속했던 일을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취임을 2013년 2월 25일 날 하고 당시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인선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그 뭐 장관 인수위 기간 동안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이제 깨지고, 그리고 그 청와대 직제 개편도 문제가 있어서 인선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이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직 그 정확히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인선보다는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쭉 하면서 자신의 개혁 드라이브,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오히려 인수위 없는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인수가 있었던 박근혜 정부보다 더 체계적이고 좀 뭐 이렇게 일관된 행보를 좀 보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1987년에 이런 패턴입니다.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요. 취임식은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하죠. 그 사이가 이제 인수위 기간인데, 그러니까 조혜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인수위가 없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그 제 경험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분한테 간단한 퀴즈 하나만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사람. 1. 대통령 비서실장. 2. 대통령 부인. 3. 대통령 당선자. 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그래요? 대통령보다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12월 18일 또는 19일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월 25일 취임할 때까지 거의 뭐 이건 왕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황제 비슷한. 책임은 없고 권한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간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과거에 그 당선자 박수 효과에다가 대통령의 어떤 취임 직후 효과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하고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이분이 다른 거 몰라도 청와대는 좀 해봐서 아는 굉장히 그 청와대 익숙한 분입니다. 비서실장, 청와대 빠꼬미. 비서실장 했고요. 민정수석도 해봤고 또 이제 시민사회수석도 해봤고. 지금 청와대 실무자들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래요. 네. 대통령과 그 같이 온 사람들이 청와대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고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1997년에 김대중 그 당시 그 12월에 정권 교체하고 나서 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때하고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이 비서들이 이 안에 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딘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대통령도 그 안에 뭐 구경 다니느라고 이렇게 좀 신기해하고 이제 그랬던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만에 좀 전혀 다르면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인천공항공사를 네. 이제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정규직 감축, 뭐 축소, 뭐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공약이었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사용자들의 저항 부분도 있고,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부분인데 그거를 가서 과감하게, 물론 그 전에 이제 사전 조율이 됐겠지만 그 자신의 정책 기조를 정확하게 거기서 설명을 하고 관철을 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 나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린 거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거기 간담회에서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 하소연하고 뭐 눈물 짓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대통령이 좀 이런 좀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대통령이 사실 필요한 건데 그동안 우리가 좀 이런 데 목말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당선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토요일에 그 북악산 등반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친구들하고 마침 그날 북악산 등반을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숙정문이라고 그 정상 가까운 데에 갔는데 뭐 경호원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코스는 정확히 몰랐는데 아 이쪽으로 오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기다릴까 하다가 눈에 띄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저하고 그 일행이 있던 그 지점에 이제 와서 시민들하고 이제 네, 사진도 인사하고, 찍고 네. 인사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 그 자연스럽고요. 이 경호 문제는 사전 동선이 노출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백악관이나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데는 경호실하고 공보실하고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보 쪽이 더 센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홍보를 위해서 경호가 맞춤 경호를 해주는 이게 이제 선진국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대통령의 이제 홍보 쪽이 경호보다도 더 막강해지는 뭐 우리나라도 좀 더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고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 이 호칭 갖고 논란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 네. 뭐 친절한 정숙 씨 이렇게 네. 신문의 제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집 앞에 찾아온 민원인 얘기를 들어주다가 손을 잡고 라면 끓여드릴 테니까 먹고 가시죠라고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좀 굉장히 그 참 좋았고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하고 이제 그런 그 소통과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 효과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저렇게 참 아저씨 아줌마 같은 편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상을 준 것들이 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혜정 기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네. 있었고 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홍보 라인 네. 분위기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이 쏟아지는 브리핑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소통에 지금 네, 너무 투명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물론 그 아침에 정례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때도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홍보석에 와서 비공개 간담회도 하고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일단 그 실무수석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뭐 외교안보 수석이나 경제수석이 관련 의제를 설명하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보도자료 읽는 사실 그런 정도지. 지금 와서 이제 뭐 백불까지 하면서 그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좀 좋죠. 좀 피곤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네.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광화문으로 이제 집무실 이동한다는 공약을 네. 했었는데 그걸 꼭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그 지금 그 청와대 그 공간이 그 전에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는 경무대라고 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 관저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드리면 본래 거기가 이제 경복궁에 살던 임금이 하늘에 대한 제사 행위로 농사를 짓던, 그러니까 농사하고 제사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일제가 어떤 민족의 어떤 정기,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기를 끊기 위해서 거기에 총독 관저를 짓고 눌러 앉은 겁니다. 이제 깔고 앉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일제강점기에 그 조선 총독들이 다 비명 행사하거나 정치적으로 아주 불행하게 됐고요.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다 아주 말로가 이제 비참하다.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였던 최창조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 아주 오래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백성, 국민들한테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광화문 청사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봤으면 좋겠다. 이게 풍수지리를 전공하신 최창조 교수의 아주 오래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공약을 하는 걸 보고 이 공약이
꼭 좀 임기 중에 실천이 돼서 더 이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불행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또 이번에 좀 해봤습니다. 네, 그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해 보이고요.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취임 첫날부터 그 착착착 진행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대선 전에 상당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날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당히 준비가 되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취임 100일 플랜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 이게 사실 개혁 입법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개혁을 하려면 근데 입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서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관철시키기 어려운 국면도 있고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이제 뭐 업무 지시나 아니면 정부 부처의 지시를 내리는 걸 보면 그냥 시행령 아니면 부처의 지시만으로 이제 가능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의미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인물위원 행진곡 제창, 그다음 뭐 세월호 뭐 교사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이런 것들은 꼭 뭐 법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부처에서 처리하면 되는 부분들 아니면 시행령으로 고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 좀 힘있게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또 의미 있는 또 굉장히 개혁적이고 뭐 적폐청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면에 드러낼 수 있는 의지들을 가지고 사실 처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기선을 잡고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행정명령 중심으로 집권 초기를 이끌어간다. 이 계획은 이제 미리 준비가 돼 있었고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죠. 집권 100일 플랜 가동 중이다. 맞습니다. 이제 저도 뒤늦게 좀 확인을 했고요.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체험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2002년에 이회창, 노무현 두 사람이 이제 대선을 치르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때 이회창 캠프에 몸담고 있던 학교 선배가 뭐 자료를 아주 두꺼운 걸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한테 줬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쓰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당신들이 참고나 하시오. 그걸 보고 이제 문재인 그 당시 수석이 좀 깜짝 놀랐다. 그 안에 보니까 5년 동안에 어떤 국정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기별, 월별, 심지어 뭐 홍보 계획을 주간 단위, 날짜 단위까지 다 꼼꼼하게 만들어 놨더라. 그 굉장히 그 강한 충격을 받았고 정권을 잡는다는 게 참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책에다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상당히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기본 법안을 제출을 했다가 19대 국회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는 됐죠. 그 법안이 공공기관, 즉 국가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돈의 논리에 따라서 이윤을 내는 것이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뭐 인권, 노동, 안전, 생태 이런 것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일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그 법안에 담겨 있고요. 저는 이제 취임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나가는 뭐 일자리 문제, 세월호 문제, 심지어 그 미세먼지까지 이런 것들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좀 상당히 좀 준비가 이미 돼 있는 대통령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준비된 대통령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 100일 플랜이 만약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개가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한다. 그래서 상당히 보안 속에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제 3실장 체제로 이제 직제를 개편을 했는데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근데 지금 비서실장은 확정이 됐는데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북한의 미사일을 쐈는데도 김관진 안보실장과 그 대책을 논의하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안보실장, 정책실장 인선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아직 내각 구성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책실장,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정책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둘 다 장관급입니다. 그 인재풀이 그리고 진보 진영이 의외로 특히 경제 쪽의 경우에는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경제에 대한 가치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실력과 능력이 되는 그 인재가 의외로 이렇게 많지 않고 경륜까지 했을 때 일단 이제 누구를 장관에 보내고 또 이제 수석들도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관급. 그러니까 내각의 구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누구를 장관으로 보내고 차관으로 보낼 것인지 그리고 또 수석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게 사실 굉장히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뭐 이번 주나 뭐 늦으면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인사 검증 문제도 있고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안보실장은 이제 외교안보 분야의 사령탑인데요.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이렇게 5자리가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장 인사를 우선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가안보실장을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자리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분야 전문가들은 절대로 군 출신을 쓰지 마라 이제 이런 건의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안보실장이니까 군 출신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고요. 군 출신을 쓰지 않고 이제 전문가 중에서 쓴다면 뭐 연세대 문정인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유력하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어떤 성향,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앉혀야 되는가 이 인선까지 지금 같이 좀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약속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쯤에는 이쪽 외교안보 분야 인선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장관 문제도 있고요. 장관은 일단은 총리가 임명이 돼야 제청 문제도 있으니까 총리 임명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아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증과 인준 뭐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없어야죠. 없어야 하는데 지금 뭐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 야당도 어쨌든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될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검증 과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당 쪽에서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잘 돼야죠. 그래야 이제 나머지 정부 인선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고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둘 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다 이제 일정은 잡혔는데요. 국무총리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 의석이 120석이고 그런데 이제 호남 출신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뭐 찬성을 하거나 찬성 공고 당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임명 동의를 받는 데는 이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지금 검증팀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뭐 이렇게 큰 하자가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상가를 사둔 게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하고 나면 국회에서 적격 뭐 이런 의견 채택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정원장은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중대한 도덕적 하자, 능력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쉽지는 않겠죠. 이제 이런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여론을 좀 설득해 나가고 뭐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할까요? 이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임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수순을 좀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문제도 없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를 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딜 가나 인기 짱입니다. 그 사람들과 눈 맞추고 아픔에 공감하며 그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너무 힘들게 만난 것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는 거겠죠. 이제 문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건 그런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적폐청산과 과감한 개혁을 응원합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